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에 1억짜리 쓰레기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1억 5천만 원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무 소리 없이 매달 조용히 여러분 돈을 갉아먹으면서요.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지금부터 숫자로 완벽하게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고개를 돌려서 집 안을 한번 쓱 둘러보시겠어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입은 코트가 옷장 한 구석에 찌그러져 걸려있지 않나요? 베란다 구석에는 언젠가 버려야지 했던 택배 박스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고요. 언젠가 살 빠지면 꼭 입어야지 하고 사둔 작아진 옷들 굳은 결심으로 들여놨지만 지금은 아주 비싼 빨래 건조대가 되어버린 러닝머신.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아마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대충 세어봐도 10개, 20개는 기본이고 정리를 미루어온 지 좀 되셨다면 수십 개가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그 안 쓰는 물건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아주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마치 내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요금처럼 말입니다. 단지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전혀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계부 쓰면서 돈 새는 구멍 찾을 때 어딜 제일 먼저 보나요? 통신비, 보험료, 잘 안 보는 넷플릭스 같은 구독 서비스 확인하죠.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아껴보겠다고 알뜰 요금제로 바꾸고 해지 버튼 누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매달 수십만 원씩 콸콸 새어나가고 있는 진짜 거대한 구멍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 구멍이 바로 우리 집 안에 첩첩이 쌓여있는 안 쓰는 물건들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돈이 새는 거냐고요? 지금부터 반박할 수 없게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다방에서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약 13억 2,800만 원입니다. 흔히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33평형 아파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발 딛고 사는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대략 25평 정도가 됩니다. 자, 13억 3천만 원을 25평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평당 약 5,3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지금 밟고 서 있는 그 방바닥, 딱 한 평의 가격이 무려 5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뜻입니다. 한 평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안 오시죠? 가로 1.8m, 세로 1.8m. 성인 남성 한 명이 방바닥에 대자로 누우면 딱 꽉 차는 크기입니다. 바로 그 작은 면적 하나의 가격이 웬만한 고급 중형차 한 대 값이라는 거예요. 자, 이 평당 5,300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머릿속에 꽉 넣어두시고 이제 다시 집안을 둘러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옷장 문을 열어볼까요? 옷걸이가 휠 정도로 옷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이번 달에 실제로 꺼내 입은 옷은 과연 몇 벌이나 되나요? 아마 전체의 절반도 차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유행이 지났거나 내 몸 사이즈가 변했거나 세일한다고 충동 구매해놓고 막상 입고 나갈 데가 없거나 언젠가 살 빼서 입어야지 하면서 몇 년째 묵혀둔 화석 같은 옷들이죠. 심지어 태그도 안 뗀 새 옷, 누구나 옷장 구석에 하나쯤은 박혀 있잖아요. 이 안 입는 옷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아주 보수적으로 딱 절반이라고만 잡아보겠습니다. 집 구조마다 다르지만 방 한쪽을 차지하는 붙박이 옷장도 바닥 면적이 꽤 됩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그중 절반을 0.3평 정도로 예시로 잡아보겠습니다. 이걸 아까 계산한 평당 5,300만 원에 곱해보면 대략 1,600만 원어치의 공간을 그 안 입는 옷 쪼가리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무려 1,600만 원이요. 여러분은 지금 쳐다보지도 않는 옷 나부랭이들한테 1,600만 원짜리 VIP 방을 떡하니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베란다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확장형이 많아서 베란다를 아예 생활 공간으로 쓰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막상 베란다 한쪽 구석을 보면 항상 숨기고 싶은 비밀의 공간이 하나씩 있습니다. 빈 택배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대형 캐리어가 떡하니 서 있고 이런 잡동사니들이 야금야금 모이면 한 평에서 한 평 반 정도는 아주 우습게 잡아먹습니다. 이것만 해도 최소 5,300만 원어치 공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빈 택배 박스한테
중형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거대한 창고를 영구적으로 무료 임대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층임의 거실로도 가볼까요? 거실 한쪽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대한 런닝머신이나 안마의자, 혹시 찔리시는 분 계시죠? 그거 처음 들여놓을 때는 정말 야심차셨을 거예요. 매일 퇴근하고 30분씩 뛰어서 건강해지겠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그 손잡이 위에 외투가 걸쳐지기 시작하죠. 지금은 아예 훌륭한 수건걸이나 빨래 건조대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 거대한 기구 하나가 차지하는 바닥 면적이 0.5평에서 1평이에요. 여기서 또 5천만 원짜리 공간이 허무하게 날아갑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청구서들을 다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안 입는 옷 0.3평, 베란다 잡동사니 1평 안팎, 거실에 방치된 가구 0.5평. 여기에 주방 싱크대 선반 위에 한 번도 안 꺼내본 수입 그릇 세트. 아이방에 굴러다니는 유행 지난 장난감. 신발장에 꽉꽉 박혀서 꺼내지도 않는 신발들까지 전부 더하면 안 쓰는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깎아도 최소 2평에서 3평쯤은 됩니다. 이걸 아까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억에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서울에 살든 수도권에 살든 안 쓰는 물건이 내 집값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구조 자체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비싼 서울 한복판에서 1억짜리 최고급 무료 창고를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창고의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쓰레기입니다. 달달이 임대료 한 푼 안 받고 세금도 한 푼 안 내면서 그냥 놔두면 똥 되는 쓸모없는 물건들한테 내 집의 가장 비싼 방을 공짜로 내어주고 있는 거라고요. 에이, 그건 집값 비싼 서울 아파트 기준이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 평당 2천만 원을 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안 쓰는 물건이 2평만 차지해도 그 돈이 4천만 원이에요. 내가 어디에 살든 안 쓰는 물건이 내 전 재산에 맞먹는 수천만 원짜리 공간을 악착같이 잡아먹고 있다는 본질적인 구조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난 원룸 월세 사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하시는 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매달 피같이 내는 내 월세의 10% 이상을 내가 입지도 않는 옷 무더기와 빈 박스들한테 월세 대신 내주며 살고 계신 셈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열받는 상황인지 뼈에 팍 꽂히게 비유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강남 한복판에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만히 있어도 매달 월세가 200만 원씩 꼬박꼬박 꽂히는 진짜 알짜배기 상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상가에 가보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여러분 허락도 없이 그 비싼 상가 안에 고물과 짐을 잔뜩 쌓아둔 겁니다. 결국 기존 세입자는 짜증나서 나가버리고 상가 공간의 절반을 그 쓰레기 짐들이 꽉 채우고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당장 멱살 잡고 짐 빼라고 경찰 부르실 거잖아요. 그런데 소름 돋게도 지금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상가는 남의 짐이라서 화가 나는 거고 집은 내 짐이라서 무감각하다는 것뿐이에요. 그게 내 물건이라서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내 자산이 갉아먹히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번엔 시점을 180도 바꿔서 반대로 계산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주말에 날을 잡고 그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전부 내다버린 뒤에 딱 그 물건들이 차지하던 2평이 빠진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역과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면적을 그 정도 줄이면 매매액에서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여기서는 1억이 남는다고 예시로 잡아볼게요. 이 1억을 은행에 넣고 연 3% 이자만 받아도 매년 300만 원의 꽁돈이 생깁니다. 월 단위로 쪼개면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 쓰는 물건을 억지로 끌어안고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매달 25만 원씩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을 허공에 찢어 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1년이면 300만 원이고요. 5년이면 1,500만 원, 10년이면 무려 3천만 원이에요. 귀찮아서 버리지 못한 택배 박스와
아까워서 쥐고 있던 안 입는 코트 때문에 내 인생에서 10년간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증발해버린 거라고요. 우리는 물건을 못 버리고 있던 게 아니라 내 피 같은 돈을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무서운 현상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말하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토요일 오후에 만사 제쳐두고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어요. 영화 티켓값이 15,00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영화를 안 보고 그 시간에 배달 알바를 뛰었다면 3만 원을 벌 수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영화를 본 진짜 비용은 얼마일까요? 15,000원이 아닙니다. 내 지갑에서 나간 티켓값 15,000원에다가 내가 벌 수도 있었는데 날려버린 3만 원을 더한 45,000원이 그 영화의 진짜 비용인 겁니다. 집에 쌓인 안 쓰는 물건도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 물건 자체의 가치는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상 제로에 수렴합니다. 당장 당근마켓에 중고로 팔아봐야 10,000원, 20,000원 받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 고작 10,000원짜리 물건이 짓누르고 있는 내 집 공간의 가치는 수천만 원이잖아요. 물건의 가치는 제로인데 그 물건이 깔고 앉은 방바닥의 가격은 평당 5천만 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매일 당하고 있는 끔찍한 보이지 않는 손해입니다. 여기서 깊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도대체 당근마켓에 올리거나 쓰레기 봉투에 넣지를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무섭고 깊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의 거장 데니얼 카너먼이 밝혀낸 손실회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은 무언가를 새로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내가 가진 걸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고통을 무려 2배나 더 크고 강렬하게 느낀다는 법칙입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5만 원을 주우면 기분 최고죠. 하지만 내 지갑에서 5만 원을 잃어버리면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속상해합니다. 똑같은 5만 원인데도 내 것을 잃어버릴 때의 심리적 타격감이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이 무서운 심리가 우리 집 물건에도 100% 똑같이 적용됩니다. 3만 원 주고 산 옷을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해보세요.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이거 1년 넘게 한 번도 안 입었으니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안 움직입니다. 왜? 내 뇌와 감정이 생돈 3만 원을 허공에 날려버린다는 극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휴, 그래, 살 좀 빼면 언젠가는 입겠지. 스스로 위로하면서 슬그머니 다시 옷장 깊숙이 쑤셔 박아버립니다. 이성은 명확하게 버리라고 소리치는데 내 감정이 문턱을 틀어막고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뼈아픈 아이러니인지 아십니까? 고작 그 3만 원어치의 손실 고통을 피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알량한 감정 때문에 실제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어치의 비싼 내 집 공간을 매일매일 날려먹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푼돈의 손실을 피하려다가 집값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손실을 내 발로 걷어차서 감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도 뼈 때리게 부릅니다. 이미 내 주머니에서 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돈인데 그 과거의 돈이 아까워서 현재와 미래에 더 큰 피해를 감수하는 심리적 블랙홀이죠. 비싼 호텔 뷔페 가서 15,000원 냈는데 이미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본전 뽑아야 돼 하면서 꾸역꾸역 더 집어넣은 적 있으시죠? 결과가 어땠나요? 결국 체해서 약국 가서 소화제 사 먹고 하루 종일 배 아파서 기분 망치고 뒹굴었잖아요. 이미 지불한 뷔페값 15,000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돌아오지 않는데 억지로 본전 뽑겠다고 내 몸을 혹사시켜서 결국 돈 주고도 못 살 건강과 시간을 더 크게 날려버린 겁니다. 물건에 집착하는 것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옛날에 3만 원 주고 샀던 그 옷, 그 3만 원은 이미 과거로 날아가 버린 돈입니다. 내 옷장에 그 옷이 걸려있든 쓰레기통에 있든 그 돈은 내 통장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은 물건의 멱살을 잡고 안 놔주면 결국 5천만 원짜리 내 소중한 방바닥을 매일매일 야금야금 좀먹게 되는 겁니다.
죽어버린 3만 원이 아까워서 산채로 숨쉬는 5천만 원짜리 공간에 숨통을 끊어놓고 있으니 대체 누가 진짜 손해를 보고 있는 건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 잡동사니 문제가 진짜 무섭고 심각한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거든요. 물건은 절대, 결코 혼자서 우리 집에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사면 마치 자석처럼 그와 관련된 물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줄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럴듯한 캡슐 커피 머신을 하나 샀다고 쳐볼게요. 머신만 덜렁 있나요? 아니죠. 수십 가지 맛의 캡슐이 박스째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분위기 좀 내보겠다고 캠핑 텐트를 하나 지르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푹신한 매트, 감성 랜턴, 접이식 테이블, 캠핑용 의자가 끝도 없이 택배로 날아옵니다. 아이가 심심해해서 블록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 시즌별 확장팩이 무한 증식하면서 거실 바닥을 점령해버립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개미지옥 같은 현상을 보완자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소비가 연쇄적인 폭포수 소비를 강제로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구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물건 하나를 반갑게 맞이할 때 그 물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친척, 사돈의 팔촌 식구들까지 우르르 캐리어를 끌고 내 집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시간이 갈수록 턱없이 좁아지고 정리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날 만큼 불가능의 영역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의 뼈를 부러뜨릴 더 무서운 팩트를 하나 더 꽂아드릴게요. 안 쓰는 물건은 여러분의 물리적인 공간만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간까지 잔인하게 갉아먹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물건이 방에 꽉꽉 차 있으면 청소하는 데 시간이 배로 걸리잖아요. 바닥 닦으려면 쌓인 물건 치우고 그 위에 소복이 쌓인 먼지 닦아내고 다시 그 무거운 걸 제자리에 올려놓고 그것만 있나요? 정작 필요한 물건 찾을 때는 또 온 집안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아, 에어컨 리모컨 어디 갔지? 택배 뜯어야 하는데 가위 어디 뒀지? 어제 뽑아둔 그 중요한 서류 어디 밑에 깔렸더라? 이렇게 물건 찾느라 허둥대는 자잘한 시간들. 한 번엔 1~2분이지만 이게 하루, 한 달, 1년치로 쌓이면 엄청난 시간의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낭비보다 더 소름 돋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내 뇌를 박살내는 낭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결정 피로입니다. 우리 뇌는 배터리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눈앞의 물건이 시야를 꽉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매 순간 나도 모르게 작은 결정들을 끝도 없이 강요받게 됩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실 때도 싱크대에 컵이 10개가 나와 있으면 이 컵 쓸까 저 컵 쓸까, 옷장 문을 열고 빽빽한 옷들을 보면서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이런 결정들 하나하나는 너무 하찮아서 의식조차 못하지만 이런 미세한 에너지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뇌를 때리면 우리의 뇌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수선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몸에 좋은 건강한 선택을 하고 남을 돕는 친사회적 행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주변 환경이 깔끔하게 비워져 있으면 나의 멘탈, 즉 자기 통제력의 스탯이 확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잡동사니가 굴러다니는 어수선한 환경에서는 내 뇌가 이미 의미 없는 잡생각과 결정들로 방전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순간에 바보 같은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오늘은 건강하게 샐러드 만들어 먹어야지 다짐했다가 막상 어수선한 주방을 보는 순간 뇌가 정지하면서 아 몰라, 귀찮아 하고 배달 앱 키신 적 많으시죠? 그게 여러분 의지력이 약해서가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뇌의 결정 에너지를 완전히 다 써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과학적 근거를 대드릴까요? UCLA의 저명한 심리학자 달비 색비와 레나 레페티 연구팀이 낸 논문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된 끝없는 일거리라고 묘사한 여성들의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 봤더니 깔끔한 집에 사는 여성들에 비해
건강에 치명적인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관찰됐습니다. 코르티솔이 뭡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뿜어져 나오는 극도의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즉, 내 시야가 어수선하고 짐이 가득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몸은 하루 24시간 내내 생리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에 갇혀 있다는 무서운 증거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팀도 이 끔찍한 사실을 뇌 fMRI 촬영으로 입증해냈어요. 우리 주변 시야가 복잡하고 어수선하면 여러 시각 자극들이 뇌의 시각 피질 안에서 나부터 처리해줘 하고 서로 피 터지는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뇌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집중력이 박살나고 정보 처리 능력이 뚝 떨어진다는 걸 뇌사진으로 명백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내 방이 더러우면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진다는 건 그냥 엄마들의 잔소리가 아니라 소름 돋게 정확한 과학적 팩트였던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집안에 안 쓰는 물건을 내다버리는 행위가 단순히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깔끔하게 살고 싶어 하는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완벽하게 아시겠죠? 물건을 비우는 것은 렉 걸린 내 뇌의 성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뻔한 정리정돈 노하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산을 지키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문제이고요. 내 공간에 대한 투자의 문제이며 내 피 같은 자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자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퀄리티를 통째로 바꾸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진짜 상위 1%찐 부자들의 집을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그들의 집에는 아주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 안에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무소유를 실천하는 미니멀리스트라서 텅텅 비워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에 내 귀한 돈과 수천만 원짜리 공간을 낭비하는 짓을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평당 5천만 원짜리 황금 바닥 위에 1년 내내 안 쓰는 쓰레기를 얹어두는 짓. 그것 자체가 내 자본을 갉아먹는 투자 손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항상 돈에 쪼들리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의 집은 어떨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일하니까 싸서 하나 샀어.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멀쩡한데 버리기 아깝잖아. 이 3종 세트의 가난한 심리가 똘똘 뭉쳐서 내 소중한 집을 점점 좁아 터진 창고로 만들고 집이 좁아지니 매일 퇴근하고 와도 숨이 막혀서 스트레스가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 치솟은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핸드폰을 켜서 또 쓸데없는 물건을 충동 구매하며 기분을 푸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거죠. 물건 그 자체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주변의 물건을 통제하고 다루는 태도가 곧 내 통장의 돈을 다루는 태도와 100%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공간의 가치 원리를 지구상에서 가장 뼛속 깊이 알고 써먹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부동산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집을 비싸게 팔기 전에 중개업자들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홈스테이징이라고 해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치워버리고 모델하우스처럼 텅 빈 깡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대체 왜 그 고생을 할까요? 눈앞에 걸리적거리는 물건이 없고 텅 빈 공간일수록 시야가 트이면서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훨씬 더 비싸 보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33평 아파트라도 한 집은 거실에 안마의자와 매트가 가득 차 있고 다른 집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워져 있는 집이 최소 몇 천만 원은 더 비싼 집처럼 느껴지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물건을 비워버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내가 사는 이 똑같은 공간의 체감 가치가 수천만 원 이상 수직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리모델링에 수천만 원 들이지 않고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집을 10평 더 넓게 공짜로 쓰는 마법.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제가 피를 토하며 말씀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내가 밟고 서 있는 바닥 전용 면적 기준 평당 약 5,300만 원입니다. 내 방과 베란다에 쌓여있는 안 쓰는 물건들이
고작 2평만 차지하고 있어도 나는 지금 1억짜리 강남 상가를 쓰레기들한테 무료로 내어주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5만 원, 1년에 300만 원, 10년이면 무려 3천만 원이라는 내 피 같은 돈이 허공에서 불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물건이 많을수록 선택과 결정을 계속하게 되면서 결정 피로가 생길 수 있고 스트레스 반응이 커지거나 집중이 흐트러질 수도 있죠. 이런 것까지 전부 돈으로 따져서 합친다면 안 쓰는 물건이 나에게 청구하는 진짜 비용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거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제발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대청소한다고 온 집안 뒤집지 마시고 그냥 제일 만만한 서랍 한 칸만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지난 1년 365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내 손이 닿았던 물건이 몇 개나 되는지 눈으로 직접 세어보십시오. 장담하건대 그 서랍 안의 절반 이상은 1년 내내 한 번도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죽어있는 물건들일 겁니다. 눈 딱 감고 그 서랍 한 칸만 쓰레기통에 털어넣어 비워보세요. 꽉 막혀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믿을 수 없이 개운한 쾌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올 때 숨이 조금 더 트이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 작은 서랍 한 칸의 성취감에서 시작해서 다음 주엔 옷장 한 칸, 그 다음 주엔 베란다 한 구석.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내 영토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쓰레기 봉투에 물건을 던져 넣는 그 찰나의 순간, 아, 이거 3만 원 주고 산 건데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감정이 훅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외치세요. 그건 이미 내 통장을 떠나버린 과거의 3만 원에 대한 멍청한 뇌의 착각일 뿐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진짜 가슴 뛰는 현실은 고작 그 3만 원짜리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수십만 원, 수천만 원짜리 내 집의 비싼 공간을 온전히 내 품으로 되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물건을 버리는 건 돈을 잃는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비싼 서울 한복판에서 숨 막히는 아파트에서 잃어버린 공간을 되찾는다는 건 사실상 수천만 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행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사는 그 비싼 집보다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소중한 1급 부동산 공간이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서울 초호화 아파트보다, 강남 한복판 노른자위 땅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경이로운 부동산. 아무리 수백억의 돈을 싸들고 와도 평수를 넓힐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끝까지 함께하는 공간. 오직 이 우주에서 여러분 단 한 사람만 독점해서 쓸 수 있는 최상급 공간.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 그 생각이라는 좁은 공간에 얼마나 많고 끔찍한 쓰레기들이 악착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쓰레기들이 만들어내는 손해가 돈으로는 감히 환산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에 거대하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다음 영상 꼭 이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